2주까지는 이제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회복되는 건데 자연히 뭐 좋아지겠지만 다음 이제 2주부터 이제 일주 후에 불과 일주 후에 또 다음 항암을 해야 되니까 백혈구가 계속 떨어져 있으면 항암 치료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백혈구 자극 주사 같은 걸 맞기도 하지만 뭐 어쨌든 뭐 때가 되면 좋아지는 건데 이제 2주까지 백혈구가 계속 떨어지니까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감염에 취약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감염되었을 때는 열이 이제 나게 되는데 열이 많이 날 때는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 받는 사람이 아니고 열이 날 때는 그냥 뭐 관장을 한다든지 우리 자연요법으로 뭐 조격을 하고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만 항암 치료 중인 환자는 이게 백혈구가 떨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치의를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백혈구가 떨어졌을 때는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 감기 환자 접촉 피해야 되겠고 손을 자주 깨끗이 씻어야 되고 날 음식을 피해야 됩니다. 백혈구를 급격히 올려주는 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항암치료 마치고 나면 백혈구 올리자 해가지고 뭐 많은 분들이 단체로 때려지고 뭐 오리고기 먹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오리고기 먹는다고 백혈구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음식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건데 탈모는 뭐 미리 삭발한다든지 뭐 패션염 출고 충분히 커버 가능하죠. 간 독성은 이제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 때문에 간이 나빠진다고 이제 대학에서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간이 나쁘다 할 때는 일단은 모든 드시는 약을 끊고 결과를 보고 그게 건강보조식품 때문인지 아니면 항암제 때문인지 이걸 감별을 해줘야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간 기능이 나쁘다 하면 우리가 모든 약을 끊습니다. 끊어가지고 항암제 때문인지 보조식품 때문인지 우리는 뭐 물론 보조식품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교수님들이 워낙 보조식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다 끊습니다. 끊어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도 간 기능이 나쁘다. 그럼 항암제 때문이죠. 그러니까 항암제를 줄여야지 보조식품을 끊는다는 건 사실 제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대학에 맞춰서 이렇게 치료를 해드려야 하는 분들이 걱정이 되니까. 불임은 남자도 여자도 불임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해병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가장 문제가 2차암 발생이죠. 치료가 잘 됐는데 다시 재발한다, 전이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항암제 때문에 면역이 떨어져서 생긴다고 이제 보통 우리 자연의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암 체질이다. 암이 한 번 걸린 사람은 또다시 걸릴 수 있는 그런 체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체질을 바꿔줘야 된다. 그런 이제 어느 게 먼저일지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잘 2차암이 생기는 게 림프종, 유방암, 난소암, 고환암이고요. 드문암은 폐암, 간암 이렇게 되는데 폐암, 간암은 오늘 생리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발되기 전에 다 이제 위험하게 되니까 2차암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차암이 발생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암 치료 성적은 현대학적인 수술 암 방사선으로의 치료 성적은 전 세계에서 1위예요. 우리나라 암 치료 성적은 현대학적으로 5년 생존율이 60%거든요. 이게 세계에서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데 2차암 발생 또한 우리나라가 1위예요. 이게 굉장히 뭔가 문제가 많죠. 이 치료를 잘 했는데 또 재발을 또 잘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암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암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지금 그게 이제 대체의학이죠. 대체의학이 외국에는 대체의학 하시는 전문가가 따로 있지 않고 의사가 있거든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전부 의사만 있습니다. 한의사도 없고 대체의학자도 없습니다. 의사가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현대학적인 치료를 딱 맞추고 나면 대체학적인 치료하는 게 자동이거든요. 자동으로 대체학 치료를 하고 몸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자동인데 우리나라는 현대약, 한의학, 대체약 이렇게 딱 산분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현대약으로 수술 끝나고 나서 좋아졌습니다. 이제 뭐 정상 활동하세요.
이렇게 하고 내버려 버리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관리를 잘 하셔야 되니까 뭐 한방을 찾아가시고 무제을 찾아가시고 이렇게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잘 관리해가 그렇게 2차 발생을 줄일 수가 있을 텐데 우리 그 현대의학 하시는 분들이 너무 현대의학주의에 빠져가지고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발생을 막기 위한 몸 관리는 반드시 대체학적으로 몸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암이 나왔습니다. 사진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건강해졌느냐? 건강해진 게 아니에요. 건강과 질병 사이에는 방건강이라는 거죠. 방건강.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는 MUS라고 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뭔가의 증상.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학적으로는 뭔가 잘 모르겠다. 하여튼 뭐 검사상에는 수치가 안 나오는데 뭐 환자가 고소를 하니까 뭔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반건강 상태죠. 암이 없어진 거는 반건강 상태로 반건강 상태에 이제 갓 들어온 거죠. 여기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건강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건강하다고 착각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먹던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오르고기도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면 금방 돌아가겠죠. 노력 해가지고 건강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소홀히 하시면 금방 2차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자명한 사실이죠. 그 다음 이제 표적치료제입니다. 표적치료제는 뭐 여러분들도 받으신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그냥 뭐 먹는 게 있고 주사약이 있습니다. 표적치료제 부작용은 이제 뭐 대장암이나 그럴 때서는 얼비투스가 얼굴이 뭐 발진이 빠르고 뿔뿔하게 그런 환자들 많이 보셨죠. 그 얼비투스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폐암 때문에 이레사를 먹고 있는 사람들은 설사를 자주 하고 이제 유방암에 자주 쓰는 허셉틴은 심장 기능을 저하할 수 있기 때문에 심장에 혹시나 뭐 문제가 있다면 이런 약을 바꾸셔야 됩니다. 가장 큰 부작용은 효과 대비 비용이 너무 높다. 이게 물론 잘 듣는 분은 굉장히 잘 들어요. 뭐 만약에 폐암이다 그럴 때 일회차를 안 썼을 때는 뭐 평균 연명이 3개월, 6개월 하시는 분들이 일회차를 쓰므로써 뭐 2년, 3년 아주 건강하게 사시거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표적치료제의 전체적인 치료 성적은 한 달 내지 2달 연장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는 한 달 내지 2달. 한 달 내지 2달 연장되는데 돈은 뭐 한 2천만, 3천만 원 투자를 해야 되죠.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표적치료제만 쓰는 것이 아니고 표적치료제도 쓰고 또 이제 기존 항암제도 쓰고 이렇게 막 섞어서 이렇게 써가지고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중입니다. 연구중. 아직 누구도 정답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현대학적인 어떤 약에만 자꾸 의존할 것이 아니고 내 몸을 바꿔요. 몸을 바꿔가지고 면역을 올린다면 충분히 이런 데 서지 않고도 암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